그날 새벽 마을이 통째로 깨어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노인이 사라졌다는 소식 하나로 농사 짓던 손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고 지팡이를 짚은 채로까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유명인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말없이 이웃을 도왔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지자 마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을 찾기 위해 시작된 수색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날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을의 마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보며 무슨 일인가 싶어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공기처럼 고요해야 할 골목이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사람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물어보니 동네에서 오래 사신 한 노인이 어젯밤부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산책을 나가셨나 보다 했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결국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은 이 동네에서 누구나 알만한 분이었고 나 역시 길에서 몇 번 마주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던 그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와 수색에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어떤 공지도 없었지만 젊은 사람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는 손전등을 들고 나왔고 어떤 이는 등산화를 꺼내 신었으며 어떤 이는 목도리를 두른 채 급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출근길을 미룬 젊은이도 있었고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은 중년도 있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온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실종된 노인은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올해 85이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지만 늘 단정한 옷차림에 정갈한 인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굳이 성을 붙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아이들도 지나가다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 마을에 들어와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나중에는 동네 입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와 웃음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지붕이 새면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 손수 고쳐주었고 농사철이면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 밭을 일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고맙다는 인사에도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가 웃을 때면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따뜻한 빛이 어렸고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은 동네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집을 오래 비우는 일이 없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꼭 가족에게 말을 하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나간 채
하루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은 마을 뒷산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져갔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동네 이장님이 확성기를 들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박 어르신을 찾기 위해 자원하실 분들은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그 방송이 나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을회관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출근복 차림 그대로 서 있는 청년도 있었고 고무장갑을 벗지 못한 채 달려온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들은 서로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한 노인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았던 작은 친절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순간을, 그리고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의 기억이자 마음이었습니다. 경찰은 산악구조대와 함께 수색 계획을 짰고 마을 사람들도 몇 개 팀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뒷산 등산로를, 누군가는 개울가를, 또 누군가는 폐가가 된 옛집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김밥을 싸워 나눠주었고 사람들은 서서 몇 입을 삼킨 뒤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을 무렵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여든을 넘긴 노인의 체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예전에 자주 다니던 오솔길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안 가지만 혹시 그쪽으로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 역시 그 무리를 따라갔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풀들이 길을 가리고 있었고 바닥은 밤이 가까워질수록 축축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신발은 흙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느라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들은 서로를 향한 격려이자 자기 자신을 붙드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가던 사람 하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외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가갔습니다. 풀 사이에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신발은 박 노인이 평소 신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는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신발 한 짝이 이 길의 끝이 아니라 어딘가에 그가 있다는 신호이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는 신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숲속에는 빠르게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죠. 그 말은 명령도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이미 마음속으로 하고 있던 말을 누군가 대신 꺼낸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발밑에서 돌이 굴러가는 소리, 누군가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체감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또 한 번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풀 사이로 보인 것은 작은 개울과 바위 옆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모두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 몇 초는 체감으로는 몇 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맥박이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참아왔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숲속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노인을 들것에 옮겼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조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그제야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위독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며칠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 자주 다니던 그 오솔길이 그리워졌고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었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살아온 날들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 함께 나눴던 대화, 밭에서 흙을 만지던 손의 감촉,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게 우산을 건네주던 기억. 그 기억들이 그를 붙들어 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찾아내 구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구조의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이 돌아온 순간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의 과거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은 북쪽 어디였고 가족은 모두 흩어졌으며 혼자 남쪽으로 내려와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남의 밭을 거들고 집을 고쳐주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을에서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낳았으며 평범하지만 묵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받은 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준 것, 밥 한 그릇을 나눠준 것,
추운 겨울방 한 칸을 내어준 것. 그 작은 것들이 그에게는 생명줄이었고 그는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남을 도운 것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사람이 왜 마을 전체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박 노인은 예전처럼 혼자 집을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시고 살게 되었고 그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들고 찾아왔고 과일이 나면 한 봉지씩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얼굴 한번 보러 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잡아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고맙네. 살아있어서 고맙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답 대신 눈을 훔쳤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노인의 머리는 더욱 휘어졌고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마을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쳐준 지붕, 그가 읽어준 밭, 그가 건넨 말 한마디, 그가 남긴 미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박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치 마을의 전설처럼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박 노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얼굴처럼 평온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집 앞에 국화꽃을 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와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이야기, 아무 이유 없이 건네받은 따뜻한 말, 비 오는 날 우산을 내밀던 손,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장례를 치르는 날 운구 행렬이 마을을 지날 때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도열에 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온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노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친절과 온기는 이 마을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가 자주 앉아 쉬던 정자 옆에 그의 이름과 함께 짧은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간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옆 사람을 돌아보는 것, 작은 친절을 나누는 것, 서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집에 반찬이 더 자주 놓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먼저 문을 두드렸으며 작은 일에도 손이 먼저 내밀어졌습니다. 박 노인이 살아온 방식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은 그가 남긴 선한 씨앗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때문이라고. 박 노인은 평생 수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가 실종되었을 때 마을 전체가 움직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면서도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심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를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조용히 선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아직 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오래 지켜줄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